볼게요. 자, 삼각함수 안에서 질문을 먼저 받겠습니다. 삼각함수. 680. 그만 빨리 찾을게요. 680번. 요즘 또 감기가 도나봐, 그지?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이 마스크를 벗어서 그래. 나도 마스크 벗고 좀 돌아다녔더니 목이 살짝 간질거리는 거 보니까 확실히 마스크 쓸 때가 그 감기는 안 걸렸거든, 확실히. 680번입니다. 네? 내가 뭘 하라고 시킬 것 같아요, 질문자? 680번을 보면서 내가 뭘 하라고 시킬 것 같아? 이런 문제 나오면 내가 뻔하지 않았나, 얘들아? 그러니까 빨리 읽어보세요. 4줄짜리니까 수상도 읽어보세요. 채아야, 내가 뭐 시킬 것 같아? 난 통 풀어서 안 풀었는데, 뭐 이런 거야? 아니, 그냥 문제 보고 삐는 느껴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저기, 수아나, 선생님이 뭐 시킬 것 같아, 이런 거? 모르겠어? 아, 뭐 시키겠어요? 넣으세요. N1 넣고 N2 넣고 N3 넣고 N4 넣고 계속 넣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뭐가 보일 때까지 넣으라는 얘기인 거야. 이런 애들은. 넣다 보면 안 계산하고도 보여요. 근데 복잡한 애는 선생님도 넣고 확인을 합니다. 됐어요? 근데 넣었는데 넣으면서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는 거 하나는 뭐냐면 EN파예요. EN파. 지금 이게 문제가 그래도 문제를 읽으셔야 돼. 이게 위치에 관한 얘기인 거죠. 근데 위치인데 EN파이면 n에다가 1을 넣으면 2파이, 2를 넣으면 4파이, 3을 넣으면 6파이잖아, 그치? 2파이씩 움직이죠, 2파이씩. 근데 2파이가 어떤 거야? 한 바퀴잖아. 그치? 그 앞에 있는 2n파이는 위치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라,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안 배웠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알겠어? 자, 그럼 한번 넣어보자. 680번. 그러니까 n에다가 1을 넣으시면 식을 좀 잠깐 쓰고 할게요. 얘는 내 기억이 맞으면 꽤 많이 나요. 내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거 어차피 한 바퀴, 두 바퀴 개념이기 때문에 얘랑 연산을 합치시면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됐어요? 이런 애들 이렇게 따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어차피 한 바퀴 동거고 이 위치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넣으시면 얼마야? 3분의 파이. 아,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위치인 걸 찾아라 이거예요. 그치? 그 n에다가 2를 넣으시면 4파이, 두 바퀴를 도는 거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2파이. 딱 봐도 얘랑 같은 위치일 수는 없겠죠. 마이너스 파이. 야, 얘는 음수만으로 파이만큼 간 거고 얘는 3분의 파이만큼 간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위치가 아니겠지. 그 3분의 4파이면은 3분의 파이랑 같은 위치가 아니에요. 얘는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파이만큼 움직인 다음에 그러니까 180도 움직인 거죠.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만큼 더 움직인 거. 뭐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2파이에서 음수 방향으로 3분의 2파이만큼 움직인 거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3분의 2파이 움직인 거지 마이너스 방향으로 3분의 파이 움직인 거랑 같을 수는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n에다 이제 뭐 넣어? 5 넣으시면 10파이. 5바퀴 돌았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5파이.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파이에다가 플러스 방향으로 3분의 파이만큼 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쟤랑 같은 위치는 아니에요. 얘는 굳이 말하자면 n이 2일 때랑 위치가 같지겠네요. 그 다음에 n에다가 6을 넣으시면 12파이에다가 플러스 2파이. 이거 그냥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지, 처음으로. 그러니까 n에다가 7을 넣으시면 14파이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7파이. 3분의 7파이면 마이너스 2파이에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3분의 파이만큼 더 가는 거죠. 이거는 한 바퀴 돈 거잖아, 그치? 그다음 위치가 결국은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러니까 7일 때 n의 1일 때랑 같은 위치가 돼요.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몇 번마다, 몇 칸을 간격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야. 6칸을 간격으로 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근데 이제 풀다가 보면 이런 것도 보여야 돼. 이게 함부로 도전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런데 이게 3분의 파이니까 n이 3의 배수일 때
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고 맞아? 그 다음에 여기 풀마가 마이너스가 붙잖아 그치?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또 값이 달라지지 그래서 3의 배수와 짝수인 2를 합쳐서 6칸마다 같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함부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안전하게 잘 모르시면 빨리 대입하시는 게 좋아요 됐니? 여기가 괜찮으십니까? 그럼 이제 6칸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몇 번 등장하냐 이거잖아 개수잖아 개수 그치? 그럼 100을 뭐로 나누면 6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16가지 네, 16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냥 해봐요라고 시키는 건 대부분 이런 느낌인 겁니다. 됐어요? 나라고 되게 뾰족하게 푸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죠. 왜냐면 직관적으로 해석해서 풀 수야 있지만 그건 직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에 도움이 되진 않잖아, 그지? 그럼 결국 나도 나열하라고 할 거고. 그래서 내가 풀다가 질문하는 질문자들 중에 이런 게 나오면 나열해라라고 하는데 아무 짐짓되지 말고 그냥 나열 좀 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자꾸 뭘 하지도 않고 자꾸 뭐래 모르겠대, 하지도 않고. 그지? 그럼 안 돼. 나열은 해보고.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설명하는데 30초밖에 안 걸려. 됐어? 여러분들이 써놓으시면 내가 여기다 설명할 게 30초밖에 안 걸릴 거 아니야, 그치? 나도 쓰니까 한 1분, 2분 더 걸리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가끔 질문하셨을 때 내가 프리로 해봐라고 하면 그냥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음. 85번 680 너 왜 이렇게 좀 잘해왔어? 네? 안 그래도 고3들 때문에 빡쳐가지고 사실 기분이 싹 좋지는 않은 상태인데 서현우 씨 덕분에 뭔가 약간 그래요? 숙제를 잘해보신 것 같아요. 686번. 아? 685번 하고 686번? 아, 85번. 85번 먼저 하겠습니다. 근데 85번 하고요. 86번은 힌트를 드리니까 이거는 한번 해서 오세요. 다음 시간까지. 685번입니다. 세타랑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랍니다. 됐어요? 요건 여러분들 외우기, 암기를 하셨다라고 하면 유형 3번 그림 보시면 1번, 2번 중에서 몇 번에 해당하는 거야? 2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외워서 풀면 돼요. 외우시는 분들은. 근데 안 외우고 그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직 그걸 왜 그게 그런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선생님은 풀이는 다 그린다고 했죠. 685번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타는 가능하면 1사분면에다가 그리는 편입니다. 좀 납작하게 됐어? 그 다음에 6세타라는 애는 얘랑 원점에 대해서 일직선이 있고 방향이 반대니까 이렇게 여기 있는 게 6세타가 되는 거예요. 6세타. 됐어? 여기 벌어진 건 얘도 알파겠지. 당연히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럼 세타는 뭐라고 쓰면 돼요? 이 A파이에다가 알파만큼 더 왔어요 라고 쓰시면 되고 연산의 편의를 위해서 6세타는 위에다가 쓸게요. 6세타는 2B파이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됐니? 근데 이 6세타에 위치에 오려면 일단 파이만큼 더 가야 되죠. 그만큼. 그 이후에 얘는 지금 어디에서 끝나는 거냐면 이게 원점에서 끝나는 거야. 됐니? 그럼 가려면 파이만큼 더 가면 되겠지. 아니? 그 다음 6세타 알파만큼 또 더 가면 되겠네. 그래서 파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겠어. 질문자? 이거 더 할까요? 뺄까요? 네. 네, 빼세요. 빼시면 5세타는 이 B파이랑 이 A파이는 빼면 그냥 EN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A도 모르는 정수, B도 모르는 정수, 빼도 모르는 어떤 정수. 그냥 N파이라고 덩어리씩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파이가 남고요. 알파는 사라져요. 알파 없애려고 빼라고 시킨 거야. 괜찮니? 조금 더 예쁘게 쓰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n 플러스 1 파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뺐을 때 2n 플러스 1 파이라는 건 이래서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다 외우실 수 있으면 외우시면 돼요. 외우셔도 뭐 잘못되는 건 아닌데 난 개인적으로 그리 잡하기 때문에 설명은 대부분 그려서 이렇게 해드릴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세타는 5분의 2n 플러스 1 파이. 그래서 n에다가 차근히 뭐부터 넣어봐라? 1부터 넣어봐. 0부터 넣어보세요. 0 넣으면 세타는 5분의 파이인데 이거 위치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네. 요거 맞네요. 예, 얘 되고요. 그 다음에 n에다가 1을 넣으시면 세타는 5분의 3파이. 네,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넣으시면 세타는 5분의 양 파이네. 양 파이. 그래서 파이보다는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작으니까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거기 교재에 보시면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돼요. 문제지 써있죠. 그러니까 세타가 얼마인 거야? 5분의 파이. 됐어?
낯선 느낌은 충분히 들 수 있는 단원이나 몇 번 풀어보시면 그게 어렵지 않게 된다. 자, 문제님이 물어보신 건 코사인. 세타 플러스 5분의 15분의 2파이. 그럼 세타는 5분의 3파이니까 결국 코사인 3분의 파이 구해라가 되는 거고요.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코사인 60이니까 얼마야? 2분의 1 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물어봐야 되는데 이따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니? 넘어가요. 그리고 686번 질문자는 자 이게 일직선 위에 있다야 체크. 근데 일직선 위에 있다 이후 설명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게 얘들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도 일직선 위에 있어. 첫 번째는 일치 하나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뭐라고 설명해? 이원 동그라미인데 원점 대칭. 원점 대칭 나옵니다. 두 번째는 원점 대칭하는 것도 어디 위에 있는 거야? 이렇게 한 일직선상에 있는 거거든. 그리고 두 개 다 풀어라. 두 개를 다 푸세요. 됐니? 그래서 그 두 개를 더 하세요. 뭐 이런 거 됐어요? 두 개 각각 풀면 되는 두 번 계산하는 거라서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면 한번 해보라는 거고 안 되면 근데 다시 얘기하세요. 예를 들어서 안 됐으면 따로 얘기해 주면 되겠지. 넘어갑니다. 또 11.5. 자, 바뀌는 부분이니까 여기 연두색 칠해져 있는 여기가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여기 넓이는 기본적으로 얘들아 큰 부채꼴에서 뭘 빼면 돼? 거기 넓이 더 많이. 네? 거기 넓이 더 많이.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 넓이가 1500이라니까 15,000이네. 1500인가? 1500이네요. 1500이라니까 여기를 구하면 뭔가가 나오겠지, 그지? 이거는 큰 거에서 단걸 빼시면 된다. 됐어? 근데 여기는 50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인데 여기 모르잖아요. 그렇죠? 당황하지 말고 아래라고 좀. 자, 문제가 보면 어차피 둘레 길이라는 걸 구해야 하거든요. 그 둘레를 구하려면 호의 길이도 알아야 되니까 호의 길이를 미리 계산해서 호의 길이로 넓이를 구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호의 길이를 이용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호의 길이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만큼이 뭐야? 반지름이 r 플러스 50이야. 그 다음에 세타가 얼마인 거예요? 3분의 2파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r 플러스 50 곱하기 3분의 2파이가 호의 길이. 그럼 작은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3분의 2파이. 그럼 넓이는 큰 거의 넓이는 2분의 1 반지름은 r 넓이는 호의 길이는 r 그러니까 2분의 1 r l 공식을 쓰려는 거야. L이 얼마인 거야? R 플러스 50 곱하기 3분의 2파이. 그러다 빼기 작은 부채꼴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R 곱하기 3분의 2파이. 그게 1500 파이. 이런 걸 푸실 때는 그냥 전개해서 푸는 게 아니라 공통인 수가 보이면 묶어주시는 게 좋아요. 2분의 1 R이랑
3분의 2파이가 공통인수니까 이걸 묶어버리거든요. 그러면 2분의 1이랑 R이랑 3분의 2파이고 묶으시면 뭐만 나와요? 여기는 R 플러스 50이 나오고요. 여기는 R만 남네요. R만. 남아서 빼먹었지. 그것은 1500 파이. 그 요거는 R 지워지고 50이랑 약분을 하시면 얼마야? 30이 남게 돼요. 그 다음에 얘 약분하시면 90. 파이도 약분이 되고 R이 90이 안 컸는데? 잠깐만요. 나 병성 게 네, 선생님 실수 하나 했네요. 미안합니다. 여기 앞에만 조금 수정할게요. 여기 앞에만 수정할게요. 미안해요. 자, 2분의 1 반지름이 R 플러스 50. 그 다음에 코의 길이도 R 플러스 50에다가 3분의 2파이 한 걸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반지름을 잘못 썼네요. 됐나? 그럼 미안해요. 여기만 다시 쓸게요. 자, 공통인수는 2분의 1이랑 3분의 파이가 공통인수예요. 2분의 1이랑 3분의 파이가. 됐어? 그래서 3분의 파이로 묶어주시면 얘는 R제곱 플러스 100R 플러스 2500에다가 빼기 R제곱이 남고요. 이게 1500 파이가 나갑니다. 이거 미안합니다. R제곱 날라가고요. 여기 100이랑 약분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은 1로 넘어오면 45가 되고요. 파이랑 파이도 날라가고요. 그래서 남는 게 뭐냐? R 플러스 25는 45다만 나와요. 그래서 R은 20. 작은 반지름이 20이라는 문제가 둘레 물어봤죠? 그럼 저 큰 부채꼴은 저 큰 호는 70 곱하기 3분의 2파이 밑에는 여기 작은 호의 길이는 아까 얼마였어요? R 곱하기 3분의 2파이였지? 그럼 R에다 20 넣으면 3분의 40파이 20 곱하기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50 한 둘레 되십니까? 숫자가 좀 긴데 내용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얘네들도 계산을 하시면 90 곱하기 3분의 2파이가 돼서 약분하시면 60파이만 60파이 플러스 100이 됩니다. 그냥 계산을 쫙 늘어서 퍼뜨려서 하시면 어려워요. 공통인수로 뭐 해라? 묶는 습관을 좀 들여라. 특히 지저분한 수고. 넘어갑니다. 또 네, 16번 먼저 할게요. 얘를 좌표 평면에다가 얹으시면 이런 분위기가 돼요. 지금 상하함수는 좌표 평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5고 이게 지금 12고 이게 지금 세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를 구하라는 건 이 좌표 가지고 놀라는 거야. 됐니? 이해가요? 전에 말씀드렸죠? 상하함수에서부터 이제 뭐야? 여기 x축의 양의 방향의 시초선이고 거기서부터 각을 그릴 건데. 됐니? 여러분 자꾸 이 각에 집중을 하시면 안 된다. 물론 이 각이 푸는데 도움은 줘요. 계산하는 도움을 주고 이런 각이긴 하는데 문제가 물어본 각은 아니야. 원칙적으로 말하면. 알겠니? 얘는 좌표 보니까 간단하네. 몇 콤마. 여기는 원점을 기준으로 하면 음수 방향으로 5만큼 나오니까 마이너스 5 콤마 y제곱은 얼마겠어요? 10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 콤마 10이고요.
사인과 코사인 값 알려면 뭐야? 빗변의 길이 알아야 되겠지? 빗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니까 144에다가 25는 169, 13. 피타고라스의 수네요, 14. 됐어? 그래서 사인,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무슨 좌표? x 좌표. 외우자고 했던 거 같고요. 사인 세타는 r분의, 그러니까 13분의 무슨 좌표? y 좌표 외우자고 했고요. 탄젠트 세타는 x 좌표분의 y 좌표. x 좌표가 마이너스 5고 y 좌표가 10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대입은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질문 다 됐나요? 우리가 배우는 건 삼각 B가 아니라 이제 뭐야? 삼각 함수기 때문에 어디다가 얹어라? 좌표 평면에다가 얹어라. 넘어가면 될 거야. 720번 질문자야. 그럼 720번에서 얘는 지금 직선이 나왔어, 그렇지? 그럼 직선에서 중요한 건 뭐랑 뭐가 있을까요? 직선에서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 그럼 하나라도 얘기해봐요. 두 개가 다 나올 것 같아요. 720번입니다. 아, 없어? 직선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아니 직선하면 이거 쓰라는 거지 뭐 쓸 게 없어. 거꾸로 말하면 얘들아 직선은 쓸 게 없어. 혹시 뭘까요? 저기 서영은 씨는? 직선에서 뭘 봐야 돼요 우리는? 보통 직선의 방정식 같은 거 있으면 뭐 어려운 거 아닌데. 채연아 뭐 봐야 돼 직선의 식 있으면? 맞아 기울기 보세요 기울기. 아니 얘 뭐라고 직선이 볼 게 뭐 있니? 직선의 특성이 뭐밖에 없어요.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 정도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내가 여기서 뭘 봐야 되는지 기준 가이드가 어느 정도 있으셔야 문제풀 추리를 하실 수 있어요. 알겠니? 이게 무한정 뻗어나가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해버리시면 되게 어려워지는 거야. 알겠니? 체크하세요. 특히 여기 삼각함수 들어와서는 기울기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질문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기울기랑 관련된 뭐예요? 탄젠트. 네, 쓰세요. 그럼 연계가 보이죠? 뭐야 이거? 탄젠트 세타가 얼마라는 걸 돌려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6. 맞아 쓰세요. 그거야. 되게 대단한 게 있지가 않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직선 하면 읽어야 될 게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이야. 한 점을 알아야 되는 게. 근데 두 가지라고 하는 게 그거야.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인데 사실은 뭐 점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점은 지나가는 식을 구할 때 필요한 거고 보통은 뭐에 대해서 많이 읽는다? 기울기에 대해서 많이 읽는다. 됐니? 근데 그 기울기 오늘 그렇게 되게 피곤하구나 이 자식아. 기울기는 뭐다? 탄젠트다 이렇게 연기하시면 될 것 같아. 됐니? 탄젠트가 x 증가량 분의 y, x 분의 y잖아, 그렇지? 그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거든. 그래서 기울기입니다. 체학 힘 됐나요? 네, 자, 그래서 720번에는 결국은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고 그걸 가지고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구해라라고 한 거야. 자, 물론 여러분들 그 그림에서 바로 하셔도 돼요. 그림에서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럼 점 하나를 정해. 그럼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2a라면 얘는 뭐 a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좌표로 따지자면은 얘는 0보다 어디 쪽에 있어요? 음수 쪽에 있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a, a 이렇게 놓고 푸시면 되고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이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5a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루트 5a분의 y좌표니까 a, 그래서 루트 5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루트 5a분의 2a, 그래서 x좌표니까 마이너스 2a, 그래서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 이 두 개 곱하면 되겠지. 근데 하나 더. 뭐지? 그림을 그려서 풀면 좋긴 한데 이게 나의 입장에서도 그림 맞추기가 생각보다 좀 귀찮거든 약간. 그래서 좀 빨리 푸는 방법. 탄젠트니까 2분의 1 t 괜찮아요? 2분의 1 그냥 편하게 그려. 2분의 1.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여기 루트 5가 되겠지. 그럼 사인은 루트 5분의 1. 근데 몇 사분면이야? 2, 4분면이지.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 괜찮아? 근데 이거 몇 사분면이야? 2, 4분면이지? 아니?
그럼 효정아, 아니야. 효정이는 아니야. 연우야, 2, 4분면은 누가 양수인 영역이야? 그럼 사인이니까 플러스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 하던데 맞아. 2, 3분면 코사인이 양수야,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에 조금 빠르지.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계산 방식은 편한 걸 골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724번. 자, 여러분들 상식인데 루트 안에 무언가 제곱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바꾸라고 했을까요? 거기 뭐 딱딱 절대값을 바꿔주시고. 그럼 절대값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채야, 절대값은 뭐 하라고 있는 거야? 맞는데 그냥 되게 심플하게 맞아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누는 거 맞아. 틀린 건 아닌데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양수면 그냥 나가고 음수면 마이너스 답이 내보내라고 사실은 다야. 그러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 궁금해하는 거야 절대값은. 문제로 내보면 원래 이제 맞아. 푸는 때는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되지만 여기는 알거든 우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자야. 이거 몇 사분면인 거니?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곱해서 양수래요. 부호가 같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랑 사인 세타랑 곱해서 음수라는 건 사인이랑 코사인은 음수가 반대인데 부호가 반대인데 얘들아 보시면 알겠지만 얼싸 않고 해서 1, 4분면만 모두 부호가 같아요. 양수로. 그치? 나머지는 부호가 같은 게 무슨 수로밖에 안 같아? 예를 들면 얘들아 그러면 물어볼게. 여기가 3, 4분면 얼싸 안 탄젠트가 양수인 영역이지. 맞습니까? 그럼 사인은 무슨 수예요? 코사인은요? 그럼 생각해봐. 얘들 부호 같은 데가 어디겠어요? 3 아니면 1이겠지. 근데 만약에 1이라면 모두 같아야 되는데 탄젠트랑 사인은 부호가 다르다. 그럼 몇 사람이었어? 3, 4분면이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여러분들이 그냥 어려워라는 틀에 갇히지만 않으시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됐어요? 3, 4분면이고요. 그럼 사인 음수 정리하면 사인 음수, 코사인 음수, 탄젠트만 양수. 나 하나만 할게요. 그럼 거기 사인 세타분의 루트 사인 제곱 세타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사인 세타분의 절대값 사인 세타라는 얘기인 거고 맞나? 근데 이 사인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럼 뭐 달고 나와야 되죠? 밑에는 사인 세타가 계시죠? 그냥 마이너스 1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725번은 해주지 않았나? 그치? 그래서 이것도 내가 이거 왜 해줬었는데? 그치? 그랬었구나. 그렇답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또 여기까지 했나? 여기까지 했어? 아니면 유형 끝? 이게 끝이야? 유형 10번까지 했어? 11번도 오늘 유형 정리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상황 그래프인데 오늘은 숙제가 아마 여기 그냥 상업함수까지밖에 안 나갈 겁니다. 왜냐면은 오늘 선생님이 상업함수 그래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그냥 끝을 낼 거고 거의 다음 시간부터는 그냥 쭉 풀 거야. 그냥 계속 유형 바로 갈 겁니다. 근데 용건쌤이랑 용건쌤이랑은 이제 그 상압 교재 지수 로그 함수 있잖아. 거기 질문 있으면 그거 마저 털고 아마 세 교재 진행해달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내신 대비 교재가 총 2권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교과 정보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교과서 있잖아요. 교과서에 주요 문항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을 풀 거야. 첫 번째는. 근데 그거는 상당히 이해에 비하면 라이트하겠지. 그러나 이제 계산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교과서에 이런 유형까지는 나오는구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 유형편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냥 생각 없이 풀 수 있게 돼야 시험 볼 때 좀 편하실 거야. 그래서 그거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기출 문제집, 기출 정보편까지 선생님 진도가 끝나면 기출 정보편까지 나와요. 기출 정보편은 인근 기출 문제들을 싹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회차별로 있기 때문에 시험 보듯이 나는 한 번씩 갔으면 좋겠어. 난 진짜 테스트를 많이 받아야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시간을 한 40분 정도 재서 풀고 못 푼 것과 틀린 거랑 구분을 해서 고치고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나요? 다행히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네.
죄책감 들게 하지 마. 알겠어? 자, 알겠습니다. 조금 빨리 마저 털고요. 요거 마저 털고 그다음에 좀 쉴게요. 알겠어요. 네, 유형 11번이고요. 뭐 필기 날 건 없겠지만 저번에 했던 거지만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1이더라. 이걸 주로 뭘 하냐면 내가 만약에 사인 제곱 세타가 있으면 이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서 사인을 뭘로 바꾸는 역할? 코사인으로 바꿀 때도 쓰고요. 됐니? 그 다음에 요거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시면 사인 세타는 풀마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서 내가 코사인을 알면 사인을 찾을 수 있는 구조도 식이 여기서 나옵니다. 됐어요? 우리가 사인을 알면 코사인을 알면 사인을 구하실 수가 있는 거야. 하나 더 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잖아. 같은 이 의미로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실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그래서 풀마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주셔도 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탄젠트 세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세타네.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 쓰시면 된다. 거꾸로 말하면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로 쓰셔도 된다. 자, 쭉 넘어가서요. 네, 738번 해보겠습니다. 738번. 네, 7380 보면 탄젠트가 3, 4분면이고 세타는 3, 4분면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이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사인이랑 코사인 찾으라는 거잖아. 제일 편하게 하는 방법, 그냥 약간 좀 수학적인 느낌이 좀 들어가지만 제일 편하게 하는 방법은 탄젠트니까 밑변분의 높이가 3분의 4. 그럼 피타고라스 를 쓰시면 여기가 5이야. 맞아? 그럼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겠니? 사인 됐어? 5분의 4인데 자 이거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이면 사인이 무슨 수야?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라고. 이게 가장 좀 빨리빨리 계산되는 방법.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겠죠? 3, 4분면이니까 코사인은 무슨 수? 음수. 넘어갔어요. 네, 748번 보겠습니다. 748번.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더했을 때 그냥 루트 3분의 1이랍니다. 근데 문제님이 물어본 건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이지. 이걸 어떻게 바꾸라는 거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역수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통분하시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곱한 거고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데 이게 아까 얼마라고? 이게 1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 뭐만 알면 돼? 얘가 뭔지만 알면 되겠지. 그걸 뭐 가지고 찾으라는 거야? 그걸 이걸 가지고 찾으라는 얘기죠. 얘를 뭐 할 거냐면 양변을 좀 지워도 되겠지? 얘는 양면을 제곱을 하시면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플러스 2배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나올 거고 그게 루트 3분의 1이 더 나가 되겠네. 3분의 1이 제곱을 했으니까. 근데 얘가 얼마예요? 이게 1이잖아. 넘어가면 2배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곱한 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고요. 그럼 2랑 2랑 약분하면 얘네들 곱한 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고요. 여기다 대입하면 역수 취해서 얼마야? 마이너스 3 하고 끝나는 문제가 되겠죠. 계산은 굉장히 여기까지는 되게 허접합니다. 일반 상학함수까지는 무난하게 푸시면 되겠다. 마지막 유형인데요. 758번.
2차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0의 두 근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일 때 방정식 나왔고 두 근 나왔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시면 되겠죠? 이번에 합은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더한 거고 그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 2분의 1 근데 이걸 제곱을 하시게 되면 두 근의 곱은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건데 그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2분의 k가 되는 거죠. 그럼 k를 찾아야 되는데 이 곱한 게 필요하잖아. 근데 그 곱한 건 얘를 뭐 해서 제곱을 해서 찾자. 얘를 제곱을 해주시면 어떻게 돼?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플러스 2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게 얼마? 4분의 1. 근데 이제 이게 얼마니까? 1이니까 2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3.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분의 3. 일단 하나가 나왔고. 너 빠르게 얘기하세요. 자, 이어서 갈 건 뭐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은 0의 두 근은 얘네들은 이것도 근과 계수관계 쓰시면 두 근의 합을 하면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인데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통분해 주시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데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곱한 거분의 1이 되죠. 아까 이게 얼마였어? 이게 저기 마이너스 8분의 3이었으니까 역수취해서 마이너스 3분의 8이고 그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고 그래서 3b는 8a분화가 일단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곱은 1이네 그치? 그리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있으니까 a분의 3이네요. 그래서 a가 얼마? 3. 그럼 a가 3이니까 b는 8. A도 나오고 B도 나오고 K도 나왔어요. 그냥 조금 손이 많이 갈지 어려운 계산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근데 이런 또 여러 문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자주 등장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빨리빨리 끝낼 수 있게 형태별로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니? 네, 조금만 쉬었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만 쉬었다가 상하수 그래프 하는데 그래프 할 때는 집중 안 하시면 다음 시간이 힘드니까 조금 쉬세요. 푹 쉬고 수업 시간이 돌지 않게 알겠지? 자, 뿅. 기분이 막 좋아지는데 갑자기 기분이 나빴었어요. 됐어요. 저 사각동선 해였어요. 알았어. 그렇겠지. 너 아니야. 잘했어요. 더 이상 팩트로 때렸다가는 울 것 같아. 진심에. 조금 더 때리면 이제 눈이 되게 드렁드렁해졌어. 아직 수학 안 했어. 감동적이다. 감동적이다. 상담을 받았거든요. 쌤이 안정적으로 3까지 수학. 뭐든 평균을 3. 왜냐면 3이 가장 진입하기가 무난해. 3까지.
3을 넘어가는 게 좀 빡세서 그렇지 3까지는 막 아동바동 하면 되더라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많아요.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많아서 그 위에 상위 프로 들어가기가 좀 힘든데 중2 거까지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자고. 알았어? 잘 응? 3부터 대부비 얘기하는 거야. 3이야? 너 솔직히 이렇게 하면 최악의 등급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심이야 이거는? 쌤 그럼 물지 말고 일단 하라고. 어디까지 나와요? 유형? 아 오늘은 유형은 안 나가요. 그냥 그래프 설명만 쫙 그냥 장황하게 해야 해요. 오늘은. 그리고 오늘은 삼각함수 그래프가 왜 그게 그려지는지는 안 해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서 그냥 삼각함수 사인 그래프 그리기, 그 다음에 그래프 특성,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조금 더 배울 것들을 하나씩 테마를 넣어서 하나씩 오늘은 설명만 쭉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연습을 좀 하도록 할 겁니다. 됐나요? 네. 첫 번째는 사인 그래프입니다. y는 사인 x 그래프. 첫 번째 그래프 그리기인데 사인 x 그래프를 그리려면 두 가지는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필수 암기야. 첫 번째는 뭘까요? 혹시 기억하는 사람? 사인 그래프 그리려면 외워야 돼. 첫 번째. 수아나 일어나야 돼. 좀만 힘내. 맞아요. 주기. 그럼 사인 주기는 얼마죠? 네 맞습니다. 2파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딱 더 알아야 돼요. 뭐 알아야 될까? 혹시 아는 사람? 최대랑 최소. 최대는 1, 최소는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 자, 그래프는 선생님이 원래 평소에 예쁘게 그려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프는 상황 파악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단하게 그려도 된다 주의지만 삼각함수는 좀 달라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방정식도 풀어야 되고 부등식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삼각함수를 좀 삐뚤빼뚤하게 그리시는 편이라면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드린 대로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좀 잘 그려요. 저 미대 출신, 미술학원 출신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주기만큼만 그릴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파이랑 하나, 둘, 셋, 2파이라고 할 거예요. 왜 하나, 둘, 셋, 파이일까요? 파이가 대략 3.14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3 정도에 맞춰서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 최대는 1이라고 생각한 1에다가 보조선. 이 위에 있는 건 다 보조선입니다. 흰색은 다 뭐야? 보조선이다. 그 다음에 최소는 마이너스. 이렇게 보조선 그려주시고요. 주기 한번 끊으시고요. 주기를 반토막 내주시고요. 반토막 난 걸 한 번만 더 반토막을 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깍두기가 몇 개가 생겨? 8개가 생겨. 사인 0은? 0. 네, 그래서 0에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깍두기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시면 되겠죠. 연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그리셔야 나중에 방정식을 풀었을 때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뭐 몇 개인지 대칭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그리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특성을 말합니다. 성질. 아까 말했지만 주기 2파이고요. 주기를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주기는 fx 플러스 2파이나 fx랑 같다 이렇게 쓰시면 이게 주기가 2파이라는 식으로 표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역. 정의역은 x값범인데 x가 무난하게 모든 실수가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무슨 값범이야? y값범인데 y는 아까 봤지만 최대가 1, 최소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치역이 최대랑 최소가 알려주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거고, 됐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읽을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가 0,0이라는 원점이죠.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특성 원점 대칭. 헷갈리거나 애매하면 그려서 찾으세요. 여기부터는. 됐어? 그 원점 대칭은 식으로 쓰시면 f-x가 마이너스 fx입니다 라고 쓰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수투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된 성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식에서 읽으실 줄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거 0,0이라는 점 대칭이지, 얘는 파이, 0이라는 점 대칭이고요. 여기는 2파이, 0점. 그럼 다음은 3파이, 0. 그 다음은 4, 5, 6.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통합 버전 n파이, 0이라는 점에 대해서
점 대칭의 성격을 갖는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는 0이고 여기가 파이죠. 그럼 가운데는 2분의 x는 2분의 파이 됐어요? 이 x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접을 수 있죠. 접으면 모양이 똑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x는 2분의 파이. 여기는 파이랑 2파이랑 더하면 3파이네. 2로 나누면 2분의 3파이지. 그래서 x는 2분의 3파이라는 선에 대해서도 접히죠. x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럼 다음은 2분의 5. 다음은 2분의 7, 2분의 9. 그래서 이걸 합치면 x는 2분의 무슨 파이. 선생님은 뭐 2n 플러스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보통 홀수라고 편하게 써요. x는 2분의 홀수 파이에 대해서 선 대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삼각함수는 대부분 다 어떤 특징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런 대칭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대칭성에 주기성이 얹어진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이 3, 4, 5번은 외우면 참 좋은데 나중에 배울 코사인이랑 되게 비슷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그냥 그리세요. 빨리 그리시면 다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다가 내가 끼얹을 건 뭐냐면 대칭성 어떻게 써먹을 거냐. 그래서 대칭성. 대칭성의 기초는 첫 번째, 이 그래프가 현재 x는 k라는 선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형이랍니다. 됐어요? 그러면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하면 알파랑 베타를 각각 계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계산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알파랑 베타랑 더한 건 아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파랑 베타랑 더해서 2로 나누면 중점인데 그게 어디여야 돼? k여야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알파랑 베타를 더한 건 얼마가 되겠어요? 2k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아, 그래서 이 대칭성 가지고 얘랑 얘랑 더한 건 가운데 몇 배? 2배로 바로바로 계산하실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여기로 와서 할게요. 여기로 와서. 자, 여기가 y는 k라는 선이래요. 그래서 sin x가 k랑 같아요라는 방정식이 생겼어. 됐니? 근데 여기서 두 근이 있는데 두 근 알파 베타가 있는데 두 근의 합을 구해달라는 거야. 두 근의 합. 됐어? 그러면 저 방정식이 계산으로 해결되는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됐니? 우리가 아는 삼각함수, 삼각 방정식은 계산으로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같은 일이 반복되는 애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게도 얘는 어떻게 되냐? 그려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sin x 그렸죠. 얘 한쪽 그렸어요. y는 k 그렸죠. 걔네들의 무슨 점을 찾아야 돼? 만나는 점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점의 무슨 좌표가? x 좌표가 방정식의 근인 거야. 그래서 그거 하나가 알파라는 얘기고 하나가 뭐야? 베타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나는 k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정확히 알파가 얼마인지 계산이 불가능해. 됐니? 베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이 불가능해요. 됐니? 다만 둘을 더한 건 알 수 있죠. 얘는 여기 지금 가운데 선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랑 더한 건 2분의 파이를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두 분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파이의 몇 배? 2배에서 답을 찾으시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꽤나 많이 나올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칭성이라는 걸 활용해서 푸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방정식 때 얘기할 건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만약에 이 지점이 3분의 파이라고 치자 이거야. 만약에 이 지점이 3분의 파이라면 이 간격이 3분의 파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0부터 3분의 파이까지니까. 그럼 이 간격도 얼마여야겠니? 3분의 파이여야 되겠지. 이런 대칭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 나갈 거야. 그러니까 대칭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 겁니다. 자, 넘어가서 코사인으로 가죠. 지워도 되죠? 자, 그다음 y는 코사인 x. 자, y는 코사인 x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특성은 똑같습니다. 주기가 2파이고요. 최대는 1, 최소는 마이너스 1은 그대로 따라가요. 됐니? 그래서 그래프 그리실 때 얘도 하나, 둘, 셋, 파이, 하나, 둘, 셋, 2파이. 최대는 1, 최소는 마이너스 1. 주기로 한번 끊어줄 거고요. 주기를 반토막 내주시고요. 반토막 낸 거 한 번만 더 내서 8개의 깍두기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연우가 A 있으니까 연우야. 코사인 0은 얼마?
이렇게 바로 에이스라는 말 하자마자 까비는 뭐야? 까비는 뭐죠? 네, 맞아요. 1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이렇게 가벼워 좀 에이스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되겠네요. 네. 아니 잠깐. 에이스라고 말하자마자 이렇게 추락할 줄 몰랐네요. 네, 코사인 0은 1이에요. 그래서 1부터 샤를 누르시면 돼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이제 더 내려갈 게 없으니까 올라가요, 올라가요. 이렇게 이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특성을 보는 거예요. 특성 두 번째, 성질이죠, 성질. 1번 주기는 2파이 뭐 그대로 가면 되겠고요. 2번 정의역은 x값 범위인데 얘는 똑같죠. x바 x는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치역은 y값 범위인데 y바 y는 얘도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근데 여기에 최대와 최소가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특성들인데 그 다음 특성들은 외우면 그냥 쓰면 되는데 못 외웠다면 그리라는 거야. 빠르게. 이게 그리는 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얘는 아까 원점 대칭이었는데 이번엔 달라요. y축 기준으로 좁히죠. 그래서 세 번째는 y축 대칭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y축 대칭은 식으로 쓰시면 f-x는 그냥 fx가 돼서 나옵니다. 그 원점 대칭이랑 식의 모양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세트로 함께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안 그러면 헷갈려요. 이게 마이너스가 있더라 없더라 이러면서 헷갈려요. 그러니까 함께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얘는 여기가 지금 0이고 파이는 2분의 파이 콤마 0이에요. 여기는 2분의 3파이 콤마 0. 그럼 다음은 2분의 5파이 콤마 0. 다음은 2분의 7파이 콤마 0. 그래서 2분의 무슨 파이 콤마? 홀수 파이 콤마 0이라는 점에 대해서 점 대칭의 성격을 갖습니다. 역시나 외우고 하면 좋겠지만 그려서 하셔도 돼요.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y축이니까 x는 0이라는 선대칭, 여기는 x는 파이라는 선대칭, x는 2파이라는 선대칭. 맞아요? 그냥 눈으로 보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x는 3파이, 다음은 4파이. 그래서 x는 무슨 파이? n파이라는 선에 대해서 선 대칭의 성격을 가져요. 아까 얘랑 자리가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되게 많이 차이가 나지가 않다 보니 헷갈려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그냥 그리라는 거야. 알겠지? 주요 특성인 주기, 최대, 최소 요것만 정확히 암기하시고 됐니? 나머지 특성은 헷갈리면 뭐해서 확인해라? 그려서 확인해라. 됐니? 자 그럼 여기서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삼각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삼각 방정식 얘기할 때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fx는 gx라는 방정식의 실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되게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fx랑 gx랑 갖다가 계산이 되면 계산하세요. 됐니? 그 계산이 가능한 건 이제 여러분들 로그 방정식이 거의 마지막이에요. 거의 마지막. 알겠니? 그럼 이후로는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애가 나온다 이거죠. 그럼 계산이 불가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바꿔야 돼? y는 fx를 그리라고. y는 gx를 그려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안 그리고 풀 수 있는 건 이제 끝났어요. 됐니? 어떻게든 그래프를 안 그리고 해보려고 아둥바둥 하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미래를 위한 답이 없어요. 그래프를 안 그리시면. 알겠니? 그래서 그래프를 안 그리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럼 나는 그냥 수능을 포기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수능 선택 과목, 여러분 학교 선택 과목은 빼버리면 돼요. 알겠니? 다른 거 다 빼시고 혹은 뭐 확률과 통계로 비벼야죠. 그 다음 남는 거. 오케이? 그래프 없이 어떻게 해보겠다? 방법이 딱히 없어요. 알겠니? 특히 내가 이과다 무조건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리세요. 알겠죠? 마음 편하게 그려야지.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얘네들 그려서 얘네들 보면 얘랑 얘랑 같다라고 만들었잖아요. 얘네들이 같다가 된다는 건 얘네들 연립하라는 얘기거든. 그 연립을 하면은 무슨 점이 나온다? 교점이 나온다라는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얘와 얘의 교점 찾으려고 만든 식인 거야. 근데 식이 뭐에 관한 식이야? x에 관한 식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교점에 무슨 좌표가 나오는 식인 거야? x 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구조가. 그래서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선생님이 코사인 x는 2분의 1이다. 그리고 여기서 x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라고. 0부터 2파이까지 범위를 줬어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래. 난타기로 이제 여기서 또 계산이 안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찾은 답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쓰지 마 이거는
x제곱이 1이야. 그래서 내가 답을 x는 1이라고 했어. 그럼 이게 잘못된 거니? x는 1이 잘못된 거야? 그건 아니야. 이거 맞아. 1인 게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답을 쓰면 틀려. 왜 틀려? 답이 모질라. 모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답이 모질라서 틀리거든? 그럼 여러분들 코사인이 2분의 1이라는 알아요? 코사인이 2분의 1인 건 언제니까? 60도잖아. 60도니까 3분의 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근데 그게 답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답이 모질라. 그거 말고 더 있단 말이야. 2분의 1 되는 게. 근데 그게 연산으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뭐 하라는 거야? 급이. 오케이? 그래서 지금 주황색은 뭐가 돼요? y는 코사인 x고요. 그 다음은 뭐만 그리면 돼요? y는 2분의 1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연두색이 y는 2분의 1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만나는 점에 교점에 무슨 좌표를 찾으시는데 x좌표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처음 x좌표는 특수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코사인은 언제 2분의 1이 되더라? 60도. 근데 그거는 이번 주까지만 4월이 되기 전까지만 60도. 알겠니? 4월 이후로는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 3분의 파이로 바로 나올 수 있게 훈련. 알겠지? 그래서 첫 해는 3분의 파이예요. 오케이? 그럼 다음 거는 어떻게 찾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대칭성이 있는 애라고. 그래서 여기 간격이 3분의 파이라고 하면 여기 만나는 요 점의 요 간격도 얼마나 있어? 3분의 파이더라 이건가요? 좌우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럼 이 좌표는 어떻게 찾으면 돼요? 여기에 지금 2파이라고 써있죠? 2파이에서 어느 방향으로? 음수 방향으로 만이 얼마만큼 가고 있는 거야? 3분의 파이만큼 가면 된다 이건 거야. 그러니까 대칭성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는 여기서 나오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두 번째 근은 얼마야? 이게 3분의 5파이가 두 번째 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은 하나는 x는 3분의 파이, x는 3분의 5파이. 그럼 재미삼아 이런 거 하나 해볼까요? 얘랑 더하면 3분의 파이랑 3분의 5파이를 했으니까 3분의 6파이고 2파이죠. 근데 가운데 파이죠. 몇 배 하면? 2배 하면 2파이지. 항상 나오니까 합을 물어보면 뭐야? 근을 찾는 것보다는 성질을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 좀 더 유리하실 거예요. 얘가 괜찮나요? 그러면서 설명 하나 더 들어갈게요. 여기까지 쓰셨어요? 네, 사실 순서가 약간 뒤집혀지긴 했는데 상관은 없어. 뭘 먼저 쓰세요? 이걸 먼저 쓰세요. 자, 얘들아, y는 a 배 fx 하면 이건 좀 무슨 뜻일까? 해석. 얘는 y는 fx라는 애를 어떻게 했다는 뜻이야? 위아래로 늘려라야. 왜냐면 함수값 y 값이 a 배가 된 거잖아, 그지? 그럼 원래 만약에 1이었던 애가 있다면 몇이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이었으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위아래로 몇 배가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a 배가 늘어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y는 afx라는 건 y는 fx라는 원본을 위아래로 몇 배 a 배로 늘린다라고 암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붙더라도 늘어나긴 늘어나. 다만 뭐가 달라지냐면 위아래가 이렇게 뒤집혀서 늘어나. 늘어난다는 사실은 바뀌지는 않아. 그래서 거기다 뭘 씌워서 절대값을 씌우시면 돼요. 음수더라도 위아래로 늘어나면 그대로 유지가 된다. 됐니? 자, 그 다음에 x 앞에 a가 곱해져 있는 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얘는 y는 fx라는 원본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일단 배웠잖아. 왜 기억들을 못하지? 뭐 한 거야? 아니야, 오늘 이거까지는 아니야. 근데 생각을 해봐. 얘가 위아래 쓰면 다음은 뭐겠니? 그렇지. 좌우로 몇 배인지까지 하면 완벽. 역수배 하셔야 돼요. 줄어드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줄어듭니다. 됐어요? 그래서 a분의 1배로 줄어들어. 근데 음수라도 줄어들거든. 대신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위아래가 뒤집히는 상태로 뒤집어. 정확히 말하면 좌우가 뒤집히는 거긴 한데 좌우가 뒤집히는 상태로 줄어들어. 자, 그러면 얘가 영향을 주는 건 뭐겠니? 위아래잖아. 그 위아래로 나타나는 함수의 제일 대표적인 특징이 뭐야? 제일 높은 거리가 뭐라고요? 무슨 값? 제일 높은 거. 최대값. 제일 낮은 거. 그걸 결정하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최대와 최소의 영향을 주는 애. 그 다음에 좌우로 쭈그러든대. 그치? 삼각함수에서만 있는 특징이야. 좌우 이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누가 결정? 뭐에 대한 영향을 줘서 뭐 그렇지. 주기에 보여줘. 자, 그래서 이거에 연계해서 이렇게 y는 a 배의 sin b x-m
플러스 n이라는 아주 복잡한 식이 있어요. 복잡하지만 포인트 딱 집어서 읽을 건데 이 a라는 애는 당연히 말하겠지만 위아래로 몇 배를 뜻하는 거야? 절대값 a배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인이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인데 그걸 위로 쭉 늘렸다 이거지. 그 다음에 여기 b는 좌우로 무슨 배? 역수배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주기를 나중에 결정을 해주겠지. 그 다음 여기 m이랑 m은 x축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x축 방향 평행 이동이고요. 요 n은 y축 방향 평행 이동인데 그냥 x축 방향 평행 이동은 뭐 주기나 최대 추수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냥 얼마나 이동했느냐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건데 y축 방향 평행 이동은 뭘 결정하겠어? 최대 최소에 또 영향을 주겠지. 그래서 이 y축 방향 평행 이동은 최대 최소에 또 영향을 준다는 거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게 사인을 하는 선생님은 코사인도 다르지 않아요. 코사인 특성이 사인이랑 어떻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코사인도 다르지 않다. 첫 번째는 그러면 주기부터 찾아볼게요. 주기가 기본적인 주기가 얼마야? 2파이지 사인은. 근데 그게 a분의 1배로 이렇게 쪼그라들었다는 얘기네, 그치? 그럼 주기도 어떻게 되지? 여기 이렇게 줄어들겠지, 그치? 그래서 주기가 원래 기본 2파이에다가 절대값 b로 나눈 게 주기예요. 괜찮나요? 왜 쪼그라드는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긴 한데 뭐 보여드리는 게 큰일은 아니라서 지금 그냥 외우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최대. 최대 때 너무 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그냥 그래프적 특성을 확인하세요. 그래야 나는 다른 것도 해지. 자, 생각해봐. 얘들아. 사인은 최대가 1이야. 맞니? 그럼 거기다 a를 곱했으니까 a만큼 올라갔겠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 n만큼 또 이동을 했잖아. 그러니까 최대는 일단 절대값 a만큼 올라갔어. 그치? 거기다 y축 방향으로 이동한 걸 더해주시면 최대가 돼. 괜찮죠? 최소는 마이너스 1이었잖아 원래 최소가. 그치? 근데 절대값 a배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절대값 a까지 일단 내려갔어. 근데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플러스 n 한 게 최종적인 최소가 돼. 그래프적 특성을 이해하시면서 외우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되게 괜찮습니까? 네. 마지막 탄젠트. 숙제는 따로 안 나가지만 집에서 사인 그래프 그려보기, 코사인 그래프 그려보기, 탄젠트 그래프 그려보기까지 해서 나는 한 4-5번 정도씩 빠르게 그릴 수 있게 세워라, 내워라 그러시면 안 되고 빠르고 정확하고 예쁘게 그릴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시간 가시면 거기 사인 삼각방정식 같은 것들은 한번 좀 풀어보셔도 좋아요. 오늘 설명 사실 다 했어요 거의. 이렇게 페이지 좀 넘겨봐. 내가 다시 말씀해드릴게요. 근데 푸는 거에 아직 너무 목숨을 안 두셔도 되고 지금은 상하함수까지 마무리 제대로 하시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그래야 나 금요일날부터 이제 쭉 그래프만 쫙 하고 마무리를 하지. 금요일날 하루에 끝나기 좀 힘들고요. 아마 월요일에 짜투리 남은 건 좀 털고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는 게 막 뭐 어버버버거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방정식이도 뭐고 다 이제 죽사발이 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알겠니? 그러니까 집에서 오늘은 그래프랑 특징 간단하게 읽는 연습 정도는 잘 해서 와라. 자,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배우는 게 여기까지 배운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끝이에요, 사실상. 거의 끝입니다. 오케이? 그래프 그리기, 그 다음에 뭐 식 읽기, 그 다음에 삼각 방정식이랑 뭐 방정식이랑 부등식 풀기 이렇게 하면 끝나. 그래프. 그러니까는 여기까지 좀 잘 연습해서 오시고요. y는 탄젠트 x 마지막입니다. 1번 그리기. 탄젠트 x는요 특성 일단 얘도 주기는 있어요. 주기가 파이가 되는 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얘는 최대 최소가 없어요. 최대 최소 없어요. 계속 올라가는 애, 계속 내려가는 애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없고 대신에 특이한 게 뭐냐면 점근선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점근선. 그래서 점근선은 주기의 정 가운데가 점근선이에요. 이게 주기에 딱 있으면 가운데가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리느냐? 하나, 둘, 셋,
주기가 파이라서 파이까지만 그려도 되기는 하는데 얘는 파이까지만 그리면 약간 좀 반푼이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한 두 주기 그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주기는 파이야. 그럼 가운데다가 점근선을 그려. 자, 에이스 탄젠트 0은 맞아요. 그래서 0에다가 점 찍고 괜찮니? 바로 점근선에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쭉. 그럼 반대쪽 주기 끝이 있지. 끝. 여기서는 반대쪽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올리고 내리고. 그 다음은 한 주기 더 그리겠으니까 그 주기도 바로바로 갈라 이렇게. 그 다음에 0타식에서 쭉 올려주시고 반대쪽으로 쭉 내려주시면 돼요. 이게 탄젠트 x. 그려놓고 보니까 네, 얘는 주기가 얼마? 파이. 두 번째 정의역인데 정의역이 좀 특이점이 생겨요. 정의역은 x가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데 어느 선에서는 그래프가 안 그려져? 점근선에서는 그래프가 안 그려지지? 그래서 정의역은 x가 점근선인 부분은 빼셔야 돼. 근데 점근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단 첫 번째 점근선은 여기 첫 점근선 얘가 x는 얼마야? 2분의 파이야. 됐니? 그럼 생각해봐. 다음 점근선은 x는 2분의 파인데 다음이라고. 됐어? 다음이면 뭘 얘기하는 거겠어? 다음 주기를 얘기하는 거겠지. 이거 주기가 얼마니까? 파이니까 다음 주기에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플러스 파이가 다음 점근선. 그럼 그 다음 점근선은 x 2분의 파이에다가 2파이를 더한 거겠지. 그 다음은 3파이를 더한 거고. 오케이? 그래서 그걸 식으로 쓰시면 x는 2분의 파이에다가 플러스 n파이를 한 애들이죠. 얘네들이 지속적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제외한 실수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치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는 계속 올라가는 애예요. 점근선 따라서. 그러니까 최대가 없어. 점근선 따라서 계속 내려가는 애예요. 최소도 없어. 그래서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고 그 말은 y와 y는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여기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근선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점근선은 식으로 좀 외워놓으시는 게 좋기는 해요. 점근선 나중에 복잡한 식의 점근선 찾기를 위해서는 식으로 좀 외워놓는 게 좋아.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첫 점근선은 2분의 파이지. 주기가 파이니까 여기다 플러스 n파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활용을 많이 하니까 조금 외워놓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특성. 네, 요거 한번 해서 끝낼게요. 원점 대칭 성격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성 0,0 대칭, 파이, 0 대칭, 2파이, 0 대칭 아까 사인이랑 똑같이 n파이, 0이라는 점 대칭의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여섯 번째 3대칭이 없어요. 선대칭이 뭐냐면 이게 가운데 이렇게 접었을 때 모양이 모여진 애들 같아지는 파트인데 그런 파트는 없어요. 그래서 선대칭은 없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됐나요? 사실은 여기에 선생님이 삼각 부등식까지 넣으면 설명이 끝나는데 오늘 시간상 못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그래프 문제 쭉 풀면서 방정식 풀고 부등식 나올 때 설명 한번 더 해드릴게요. 그렇게 되셨습니까?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는 연습 좀 잘해서 오세요. 알겠죠? 선생님 슥슥슥 그릴 때 헷갈리면 안 돼. 네, 우리 조금 이따가 만납시다. 그 오늘 10시 못 남으시는 분